전주 한옥마을은 낮에는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평범한 곳이지만 밤이 되면 완전히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작년 10월에 내게 일어난 실화로 친구와 함께 전주에 갔지만 혼자 돌아왔다. 아니, 정확히는 처음부터 혼자였는지도 모르겠다. 본 내용은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각색하여 재구성되었다. 2023년 10월 27일 금요일 오후, 고등학교 동창인 정민이한테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다. 야, 이번 주말에 전주 가자. 갑자기 여행 가고 싶어. 코로나 이후로는 거의 만나지 못해 오랜만에 연락을 받은 터라 반가웠다. 좋아. 한옥마을도 구경하고. 그런데 하룻밤 묵고 가자. 그래야 제대로 된 여행 같잖아. 토요일 아침 KTX를 타고 전주로 향했다. 정민이는 계속 핸드폰을 보더니 이상한 말을 꺼냈다. 야, 유튜브에서 봤는데 전주 풍패지관이라고 있대. 거기 밤에 가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풍패지관? 풍패지관이 뭔데? 조선시대 건물인데 밤에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 댓글 보니까 다들 무서웠다고 하던데? 그때는 그냥 젊은 사람들의 호기심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민이의 제안이 너무 갑작스러웠다. 마치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전주역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2시경. 한옥마을을 돌아다니며 사진도 찍고 비빔밥도 먹었다. 정말 평범한 여행이었고 정민이와 함께 웃으며 추억을 만들었다. 하지만 해가 지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저녁 8시 게스트하우스에서 이제 진짜 시작이다. 풍패지관에 가보자. 정민이는 배낭에서 전문적인 카메라 장비를 꺼냈다. 생각보다 무거워 보이는 카메라와 조명 장비까지. 야, 너 언제 이런 거 샀어? 아, 요즘 유튜브에 보려고. 이런 콘텐츠가 조회수 잘 나온다더라. 그때는 몰랐다. 정민이가 왜 그런 장비를 미리 준비했는지.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갈 계획이었던 것처럼. 오후 11시 30분 한옥마을은 완전히 조용해져 있었다. 풍패지관 앞에 도착했을 때 정말로 소름이 돋았다. 낮에 본 것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기에 건물은 생각보다 컸고 어둠 속에서 마치 거대한 괴물 같아 보였다. 진짜 무섭네.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 아니야. 자, 들어가 보자. 이상하게도 대문이 열려 있었다. 곧 동그라지는 밤에 잠그는데 정민이는 망설임 없이 들어갔고 나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 건물 안은 미음자 모양으로 되어 있었고 가운데는 넓은 마당이 있었다. 여러 개의 방들이 복도로 연결되어 있었고 바닥은 오래된 나무로 되어 있어서 걸을 때마다 삐걱거렸다. 여기가 바로 잠태청이야. 임금 미패를 모시는 곳? 정민이는 카메라를 켜고 사방을 비추기 시작했다. 자정이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했다. 먼저 온도였다. 10월 말이라서 원래도 쌀쌀했지만 건물 안은 더 추웠다. 마치 에어컨을 강하게 틀어놓은 것처럼. 그 다음은 소리였다. 바람도 없는데 어디선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 정민아, 뭔가 이상하지 않아? 에이, 그냥 오래된 건물이라 그런 거 아니야. 더 재미있잖아. 정민이는 오히려 마음이 들떠서 카메라로 계속 촬영을 했다. 자정정각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건물 아닌데도 바람이.
그리고 들려온 소리. 어디선가 누군가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다. 이번에는 정민이도 긴장하기 시작했다. 이거 뭔 소리야? 바닥에서 올라오는 진동까지 느껴졌다. 마치 지하에서 누군가 천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는데 한옥에는 지하가 없는데 그때 나는 마당 반대편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을 봤다. 정민아, 여기 봐. 마당 건너편 어둠 속에서 키가 매우 큰 검은 형체가 서 있었다. 사람 같았지만 팔이 비정상적으로 길었고 완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뭐야 저게? 사람이야? 정민이가 카메라 불빛을 그쪽으로 비췄지만 이상하게도 불빛이 닿지 않았다. 마치 그 형체 주변만 빛을 흡수하는 것처럼. 그때 들려온 목소리. 나가라. 깊고 낮은 목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다. 이곳은 너희가 올 것이 아니다. 정민이는 내 팔을 붙잡았다. 카메라를 든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야, 나가자. 진짜 무섭다. 결국 우리는 대문 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대문이 완전히 닫혀 있었다. 아까는 분명히 열려 있었는데. 야, 문이 안 열려. 정민이와 함께 대문을 밀어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 뒤를 돌아보니 그 검은 정체가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정민이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카메라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정민아, 괜찮아? 정민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봤는데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여긴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야. 정민이의 목소리였지만 톤이 완전히 달랐다. 마치 다른 사람이 정민이의 몸을 빌려서 말하는 것 같았다. 정민아, 정신 차려. 내가 정민이를 흔들었지만 정민은 계속 그 자리에 서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바닥에 비친 우리 그림자가 세 개였거든. 나와 정민이, 그리고 하나가 더 키가 가장 크고 팔이 가장 긴 그림자가. 이게 뭐야? 공포에 질린 나는 정민이의 손을 잡아 끌었다. 가자. 여기서 나가야 해. 정민이를 데리고 다른 출구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다. 아까까지만 해도 단순한 미음자 구조였던 건물이 점점 복잡해져 갔거든. 복도가 길어지고 없던 방들이 나타나고 심지어 계단까지 생겼다. 한옥에 2층은 없는데. 이상해. 이런 구조였나? 정민이는 계속 멍한 표정으로 내 뒤를 따라왔다. 가끔씩 뒤를 돌아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 같은 행동을 했다. 응, 알겠어. 곧 끝날 거야. 정민아,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아무도 없어. 걱정할 필요 없어. 괜찮아. 하지만 정민이의 표정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다. 새벽 2시가 넘어서까지 우리는 출구를 찾아 헤맸다. 하지만 건물은 계속 변하고 있었고 같은 곳을 도는 것 같았다. 그때 멀리서 소리가 들렸다. 도와줘. 여자 목소리였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작은 방이 하나 있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정민이와 함께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커다란 거울이 하나 있었다. 오래되고 낡은 거울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내 모습은 비쳤지만 정민이의 모습은 제대로 비치지 않았다. 거울 속에서 조선시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보였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여러 명이 거울 안에 서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이 모두 썩어 있었다. 으악! 내가 뒤로 물러서려는 순간 정민이가 거울 쪽으로 다가갔다. 드디어 집에 갈 수 있겠네. 정민아, 뭔 소리야? 그때 거울에서 손이 나왔고 썩은 손이 정민이의 어깨를 잡았다. 정민아! 내가 정민이를 잡아 당기려 했지만 너무 늦었다. 정민이가 거울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리고 거울은 다시 평범해졌다. 내 모습만 비출 뿐 정민이는 사라지고 없었다. 이제는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정민이가 사라진 직후부터 정민이에 대한 기억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정민이와 함께 왔다고 확신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 왔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새벽 5시경 동이 뜨기 시작해 건물이 점점 밝아지면서 신기하게도 닫혀있던 대문이 열려 있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에 사장님을 만났는데 손님 언제 나가셨어요? 혼자 오신 거죠? 네? 아니요, 친구랑 같이. 아, 그런가요? 어제 체크인 할 때는 혼자였던 것 같았는데. 사장님이 기록을 보여줬는데 정말로 내 이름만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후 모든 게 이상했다. KTX 표를 확인해보니 왕복 1인석이었고 게스트하우스 예약도 1인실, 카드 사용 내역도 모두 혼자 먹은 것들 뿐. 그리고 핸드폰 갤러리에는 혼자 찍은 셀카들만 있었다. 정민이와 함께 찍은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다. 더 이상한 건 핸드폰이었다. 정민이의 연락처를 찾아봤는데 이름도 통화한 내역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상해. 분명히 정민이랑 갔는데 내가 착각한 건가? 며칠 뒤 정신과에 가서 검사를 했다. 의사 선생님은 말했다. 해리성 장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내신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확신한다. 정민이는 진짜 나와 함께 있었다. KTX도 같이 타고 비빔밥도 같이 먹고 사진도 같이 찍었는데 며칠 전부터 무서운 일이 일어났다. 거울을 보다가 내 뒤에 정민이가 서 있는 걸 봤다. 하지만 뒤를 돌아봤더니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어젯밤 정민이가 문자를 보냈다. 나 아직 여기 있어. 빨리 와. 기다리고 있을게. 하지만 발신자는 내 번호였다. 지금도 나는 확신할 수 없다. 정민이가 진짜 존재했는지 아니면 내 상상이 만들어낸 것인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전주 풍패지관에는 뭔가 있다. 혹시 이 글을 보는 당신이 전주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절대 늦은 밤에는 풍패지관에 들어가지 말기를, 특히 친구와 함께 한다면 더욱 조심하기를 바란다. 여럿이 같이 들어가도 돌아올 때는 혼자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 누군가 갑작스럽게 전주 여행을 제안한다면 정말로 그 사람이 당신의 친구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길 바란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